내년 2월 청년희망 적금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면서 많은 청년분들이 여태 모았던 목돈을 올해 출시된 청년도약 계좌로 연기할지 그렇지 않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스토크에서는 이 청년도약 계좌를 희망적금과 비교하며 그 차이점과 장점에 대해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을 대비하는 돈 되는 이야기 스토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은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여기에 정부가 3에서 6% 지원금을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5년간 은행 이자가 더해지죠. 그래서 만일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에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연령 조건은 만 19세에서 35세 청년입니다. 23년 기준으로 보면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이 가입할 수 있죠. 병역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약 2년 정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인 거죠. 소득 조건의 경우 개인소득은 연 6천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총급여가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게 되고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되죠. 또한 가구소득 중위 180%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세전 374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원이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과연 얼마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의 위험을 막고자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 은행별 제공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고 나에게 맞는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것은 바로 기여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취지는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날수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저축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기여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4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최대 인정금액인 40만원의 6%인 24,000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연봉이 4,800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어떨까요? 월 70만원씩 넣어야 3% 매칭 비율로 21,000원을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해당 구간의 분들이 월 40만원씩 넣었다면 40만원의 3%인 12,000원만 기여금을 받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70만원 납입이 부담될 수 있죠. 그럴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한도인 4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골자인데요. 그 밖의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리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서 그만큼 이득인 셈인 거죠. 또한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도 가능한데요. 과거 청년희망적금에서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해서 자주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에게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구제책입니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플러스 대출 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플러스 적금담보대출 가상금리로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실 청년희망적금과 서로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가입 기준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깁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을 하거나 연계를 고민하실 때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긴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말과 같죠.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서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하죠. 또 본인의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소득 6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죠. 기대한 5천만 원을 만기에 못 받을 수 있는 셈인 거죠. 또한 청년 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향후 이 상품을 5년간의 긴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냐 없느냐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의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여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소액으로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금 융통의 문제로 가입은 하고 싶지만 고민이라면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가입하지 마시고 향후 5년간 나의 지출 계획과 투자 계획을 대해서 고민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청년 도약계좌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미래 가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얻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토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돈 되는 이야기,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